네, 2025년도 푸른 뱀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말에 연초에 여러분들의 어떤 큰 목표와 계획들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항상 어떤 목표나 꿈을 꾸는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이 지나면 내 꿈은 다 사라지고 평소대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목표와 계획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컨설팅에 있어서 레시피 장담 드립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목표와 계획. 목표란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방향성을 나타내고 약간은 좀 추상성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계획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 구체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생활계획표 작성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참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런 패턴.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생활계획표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름 방학 때 있었던 탐구생활 이런 것들을 이틀 전, 방학 끝나기 이틀 전, 하루 전에 몰아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숙제를 했던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올해 24년도 청룡의 해가 지고 푸른 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뱀은 탈피와 어떤 변화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변화와 탈피가 생기는 25년도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인생 목표를 정할 때 3개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플랜, 두, C 이렇게 되죠. 요 3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목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단계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실행과 피드백. 먼저 목표 설정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공하고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종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약간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면 공부 잘하기, 그다음에 이제 재무 설계를 하다 보면 돈 많이 모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돈 많이 모으는 거는 목표 설정에 들어갑니다. 자, 계획 수립은 그러면 이제 구체성, 이걸 구체성과 어떤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요.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걸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내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나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씩 내가 독서를 한다. 이런 형태로 내가 계획을 짜면 되겠죠. 만약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겠죠. 실제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던 수익률을 떠나서 실행을 해야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때 영상을 찍었던 없으니까 막연하게 도박성으로 투기성으로 로또 1억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비논리적인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획까지 수립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드백인데 피드백.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게 일관성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건지 하다 보면 이제 멘탈이 떨어지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아까 작심삼일이라는 게 인간의 뇌의 한계가 3일을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성과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가급적이면 이 성과 측정은 어떤 수치나 결과로 확인하는 것, 리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정확하게 목표 설정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론적이긴 하지만 제가 24년도
예, 목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약 한 90% 정도는 이룬 것 같습니다. 예, 100%뭐 솔직하게 다 못 갔습니다. 하지만 이 100%를 목표로 갔을 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예, 90%까지만 가더라도 예, 그 효과는 되게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 do, see, 예, C 마지막 거 피드백 예,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재무 설계를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뭐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뭐 자산이 많은 분들 예, 그분들도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재무 설계를 가끔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이 한다거나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예, 재무 설계는 예, 누구나 다 대상입니다. 예,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예, 관심사가 무엇인지 예, 본인에 따라서 뭐 주택 마련, 부채 상환, 자녀 교육, 위험 관리, 은퇴 준비, 절세 방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좀 구체화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별로 예, 재무 목표를 파악을 해야겠죠. 예,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뭐 이런 플랜들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에서 내가 필요한 시기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목표를 갖고 재무 계획을 세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 파악.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인생 사이클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왜 비슷하냐면 제가 라이프 사이클을 몇 번 그려드렸었는데 이게 뭐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뭐 기업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듯이 우리가 이제 도입기, 그다음에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 예, 성숙기가 된 다음에는 쇠퇴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부분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무 목표에서 우선순위 결정. 예, 다른 목표를 포기하고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재무적인 정보와 비재무적인 정보를 같이 다 알아야겠죠. 이게 뭐 이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먼저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예, 소득, 지출, 저축 및 투자 내역 이분이 자산 상태가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를 알아야 뭐를 어떻게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내역, 그 다음에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자산 내역 이건 이제 은퇴 설계와 관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가입 내역 이거는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보장성 보험의 가입 내역인데요. 몸에 안 맞는 보험은 제가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어떤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연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좀 자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어떤 세금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됐던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재무적인 정보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꿈, 희망사항, 신념, 태도, 삶의 목표, 삶의 목표를 알아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관심과 취미생활,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파악을 해야겠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투자 경험 및 위험 수용 성향, 금융 주식에 대한 관심과 인지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비교를 해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상태가 이제 목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방법이 계획이겠죠. 목표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라면 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꼭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당연히 장기적이고 최종 결과 중심이라면 계획은 단기적이고 과정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마라톤 완주를 한다. 건강을 위해서 1년 안에 내가 마라톤 완주를 한다면 이런 목표를 설정하셨다 그러면 매주 뭐 4회 매번 5km씩 달린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플랜들을 잡으신 후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 건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왜 하는지를 알려준다면 계획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어야 목표를 달성합니다. 문제, 우리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죠. 기부업. 이렇게 되시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양궁에 있는 이 관역표를 볼 때 100점을 맞추는 저 흰 지점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거를 계속 향하다 보면 100점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80점이 됐던 70점이 됐던 연말이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프로가 여러분들의 인생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25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건강 기원 드리겠습니다. 멋진 25년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